자, 1부는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노원에서 달려오셨죠? 신성민 선임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시장이 떨어졌잖아요. 네네. 떨어질 줄 아셨어요? 몰랐죠. 모르셨어요? 네. 저는 약간 짐작했습니다. 아, 왜냐면 저희 구독자분들이 댓글창에다가 네네. SQQQ 잡았습니다가 되게 많았거든요. 심기가 있으신 분들이 네, 있나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네네. 그러더니 진짜 떨어졌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거의 시장을 움직이는 주도 세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쨌든 어제 왜 하락했는지부터 한번 봐야 되겠죠? 네, 처음에는 이제 경제지표가 나오고 해서 좀 하락을 했고요. 그 이후에 반도체 관련돼서 악재가 좀 몇 가지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고 마지막에는 연준 위원 멘트가 좀 나왔는데 요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낙폭을 다소 축소하면서 이제 장을 막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채한도 협상안의 하원 표결도 긍정적이었죠. 이거 물론 오늘 오전에 발표된 네네. 거지만. 네네.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됐던 부분들이라 사전에 미리 반영이 좀 되긴 했었는데요. 뭐 통과가 됐고요. 이제 빠르면은 이제 오늘 저녁 이제 통과 예상하고 있고요. 상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통과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상원도 별로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네. 자, 고용 지표는 사실 약간 좀 이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었어요. 네, 일단은 건수로만 보게 되면은 좋게 나왔습니다. 974.5만 건에서 1,010만 건으로 다시 이제 1,000만 건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근데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그 고용이 이제 감소한 부분도 있고 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고용이 감소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구재라든가 자동차, IT, 건설, 금융 이런 네. 쪽이 감소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경기와 좀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좀 키울 수 있었던 부분들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섹터별로 보게 되면은 유틸리티라든가 헬스케어 같이 경기 방어주는 주가가 좀 다소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 반대로 네. 경기에 예민한 부분들은 좀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고용이 늘어난 곳은 어느 쪽이었었어요? 소매업 쪽인데요. 네. 이 부분은 여전히 좀 소비가 강하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부분들인데 최근에 뭐 제조업 지표라든가 이런 것도 좀 안 좋게 나오고 서비스업은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한 부분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는 여전히 강한데 경기는 우려된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네, 맞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이긴 한데요. 네.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도 있고 서비스업 쪽도 있잖아요. 네. 이게 산업이 좀 어느 정도 나눠져 있다 보니까 산업별로 좀 분위기가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용 지표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는 고용 지표가 줄줄이 나오는 주간이기 때문에 고용 지표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건 이제 연준위원들의 발언이 긍정적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필립 제퍼슨이라고 해서 아마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뉴스상에서 많이 등장했던 분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연준 부의장에 이제 지명되신 분이고 연준 이사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근데 멘트를 좀 했는데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차를 두고 작동을 하기 때문에 뭐 1년이란 기간을 보는 것 가지고는 불충분하다.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니까 네. 다음에는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추고 잠깐 보자. 그리고 대신에 이게 잠깐 멈춘다라는 것은 금리 동결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고 네. 뭐 경우에 따라서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멘트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이제 6월달에 이제 금리 인상을 결정할 때 이제 퍼센티지를 따져보게 되면 원래는 이제 72.5% 정도 됐었거든요. 뭐가요? 예, 금리 인상 쪽이요. 인상이. 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27.5% 정도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좀 더 떨어졌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6월 금리 인상은 조금 지나가는 쪽이 확률이 높겠다 정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월가에서 나오는 기사들 보면은 6월 동결하고 7월에 다시 올려? 막 이런 기사들 엄청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원래 연준이 늘 했던 멘트 중에 하나인 네. 데이터를 보고 하겠다 정도로 인식하면 될 것 같긴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의결권은 이제 없는 분이신데 네. 이제 패트릭 하커라 그래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도 마찬가지로 6월 회의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을 건너뛸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원래는 이제 5월 이후에 동결될 거야. 시장은 그걸 믿고 이제 계속 올랐었는데 최근에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있을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약간 조정을 받았다면 이 멘트와 함께 시장은 좀 낙폭을 축소하는 그런 영향이 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동결뿐만 아니라 이제 피벗에 대한 기대감도 또 음. 다시 또 살아나는 또 영향을 좀 미쳤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달러는 좀 약세를 보였었고요. 네. 금리는 하락을 했고 이제 주식시장 낙폭을 축소하는 이런 그림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연준 의사소통할 때 좀 많이 하시는 기자분이시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미 라우스 기자 네. 분도 마찬가지로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금리 인상은 건너뛰고 이제 여름에 이제 인상을 준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금리 피크는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한 차례 정도 더 인상을 할 가능성도 있는 걸 좀 내포한 거긴 합니다. 6월은 아니고. 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네. 이제 여름까지는 작년 같은 경우 여름에 그 물가가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이제 9.1 정도까지 나왔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기고 효과가 있어서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네. 이제 물가 CPI 자체는 높지 않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여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겠죠. 예, 작년에 워낙 높았으니까. 네, 이제 물가 상승률이 이제 점점 둔화되는 모습들이 이제 연초 대비해서는 하반기에는 분명히 조금 적을 거란 말이죠. 그렇겠네요. 그런 네. 부분들을 좀 모니터를 하겠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 그래도 이제 베이지북도 나왔었는데 베이지북에서는 별 영향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내용상에서는 뭐 좀 평이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몇 가지 좀 살펴보실 내용들도 있습니다. 네. 뭐 일단은 뭐 다소 평이한 내용이긴 하지만 뭐 최근 경제활동은 정체가 됐다. 하지만 이제 소비는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이런 식의 멘트가 있었는데 그건 앞에 아까 했던 고용 지표랑 또 비슷한 네네. 내용들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아이러니했잖아요. 경기는 안 좋은데 소비는 여전히 견고하다. 견고하다. 네. 그 비슷한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그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멘트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좀 더 싼 제품을 찾기 시작했다 소비자들이.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면서 물가를 끌어올리지 않더라. 네. 결국에는 이거는 물가 상승률의 둔화를 암시하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 연체가 조금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대출 요건 강화되고 있는 부분들 있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 익히 좀 알고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요. 결국에는 이제 그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가 더 커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중가형 제품들, 네네. 중가형 브랜드가 조금 더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좀 간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중가 브랜드가 힘들어진다. 그 가격 민감도 높아지면은 소비자들은 아예 프리미엄 제품 아니면 아예 네. 저가 제품을 좀 아예 찾는 프리미엄 제품이야 뭐 부자가 사니까 그건 영향 안 받을 거고. 네. 아니면 아예 저가 제품을 좀 네. 찾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 끼인 중가 제품은 이제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기업 실적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나이키라든가 이런 주가들 흐름들 보게 되면은 네. 상당히 안 좋습니다. 나는 큰 맘 먹고 사는데 나이키. 나이키 가격 안 보고 사세요? 보고 사죠. 네. 그렇죠. 그래도 중가죠. 우리 마음속에는 고가지만 또 그분들한테는 또 그 중가인 브랜드라 볼 수 있을 것 나이키 같아요. 할인하는 거 열심히 기다렸다 사는데 네네. 어쨌든 네네. 그건 저고 그건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 이제 중가 제품으로 속하다 보니까 이런 곳들이 주가가 안 좋고 실적이 안 좋았던 데에도 이런 이유가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 관련돼서 악재가 좀 나왔는데 네. 이 부분들은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예민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요. 일단은 그 뉴욕대 다모다란 교수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하시죠. 이분은 거의 그 기업 가치 평가의 달인이라는 평을 듣고 계시고 수많은 자산운용사나 아니면 펀드 매니저들도 이분의 그러니까 이분의 가치 평가 모델을 좀 따라하는 네. 정도로 대단한 네. 분이죠. 네, 가치 평가의 좀 대가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잠깐 화면 보시게 되시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사진을 하나 캡처를 해 왔고요. 네. 지금 보시는 이분이신데 이분이 뭐라고 좀 멘트를 했었냐면은 자기가 이제 2017년도에 엔비디아를 샀었는데 네. 매도를 했다. 언제 했대요? 날짜까지는 제가 보진 않았는데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네. 근데 매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자기는 엔비디아를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라 생각하는데
자기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20% 이상 과대평가됐다라고 아, 지적을 했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좀 이 부분들이 좀 악재로 작용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요분 같은 경우에는 그 유튜브나 이런 것들 통해서 활발하게 의사소통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업들 가치 평가한 것들 유튜브를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논리로 했는지. 네네. 근데 엔비디아는 올라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냥 인터뷰 통해서 나온 얘기다 보니까. 그런데 뭐 애플이라든가 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실제로 이제 가치 평가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제가 보니까 구독자 수가 한 60만 명. 가까이 다모다란 교수의 개인 채널이에요? 개인 채널인 것 같아요. 다모다란 교수만 나오니까요. 네네. 예, 그런데 그 정도 되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어려워서 그런지 조회수가 많이 넘는 게 잘 없더라고요. 다모다란 교수님 책 보셨어요? 제가 다 봤습니다. 한국에 나온 거는. 다 보셨어요? 네네.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되죠. 아 그래요? 네. 저는 보긴 봤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물론 되게 위대한 건 알겠어요. 정량과 정성을 다 포함시켜 갖고 가치 평가를 하시더라고. 네네. 이거 어떤 분은 정량만 하시고 어떤 분은 정성만 하니까 이게 다 틀릴 수 있는데 이분은 두 개를 다 섞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멋있긴 멋있는데 너무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어쨌든 정말 누구나 존경하고 기업의 정말 내재 가치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페어밸류를 공정 가치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우리나라 말로? 적정 가치. 적정 가치. 네. 예. 기업의 적정 가치를 정말 잘 평가하시는 분으로 정평이 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의견이라면 좀 많은 분들이 지금 진짜 민감하게 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2017년에 산 엔비디아를 팔았다. 네.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과대평가됐기 때문에 네네. 이런 이슈가 있었군요. 네네. 실제로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네. 이제 본인이 계산했던 엑셀 표를 이렇게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네네. 숫자만 바꾸면은 뭐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근데 저도 이제 다운 받아서 한번 해보려고 해봤는데 네. 일반 투자자가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내용이라 아마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증권사에 계시는 분도 쉽지 않으니까. 참고 삼아 한번 네. 보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혹시 그러면 다모다란 교수가요, 네네. 과거에도 뭐 다른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를 내렸던 사례가 있어요? 네. 네. 다들 좋아하시는 기업인 테슬라 관련돼서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는 공교롭게도 거의 고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요? 네, 거의 고점이었는데요. 그게 2021년 11월인데 네. 그 당시에 테슬라가 이제 거의 고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테슬라 가격을 이제 액면 분할하기 전입니다. 그때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571불 정도로 추정을 했었는데 네. 지금 이제 그 액분을 해서 이제 다시 환산하면 지금 190불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나왔을 때는 이렇게까지 나쁘게 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 공교롭게도 지금 그 정도 됩니다. 가격이. 그쵸.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다만 이제 이분이 또 틀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럼요.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에 또 이제 가치 평가하면서 좀 다소 비싸다고 했었고 또 매도했다라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실제로는 그러고 나서 주가는 뭐 더 올라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그 맞아요. 가치 평가를 하거든요. 시나리오별로 긍정적인 거, 뭐 아니면 중립적인 거, 그쵸. 아니면 좀 보수적인 거 이렇게 네. 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참고 삼아 좀 이해할 만하다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좀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네. 올해 들어서 이제 수익률을 보게 되면 대다수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개인 투자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수익률이 원체 좋기 때문에 뭐 계좌들의 평균 수익률도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수익률 따져보게 되면 네. S&P 500은 한 9% 정도 올라갔고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23% 정도.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37%가 좀 넘어가는 상황이고 러셀 같은 경우에는 네. 마이너스 8% 정도입니다. 러셀 2000 중소형 지수. 네. 그 말은즉슨 일부 종목이 시장 전체를 이끌어서 그런 거지 대다수의 종목들은 아직도 빠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그렇죠.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말은 여전히 이제 경기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네. 모멘텀이 있는 일부 종목의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엔비디아가 될 수도 있고 네. 또 다른 종목이 될 수 있겠지만 일부 종목에 몰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급하게 좀 올라갔고요. 그러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 정도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제 그래요. 그 엔비디아만 뜨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네. 다른 기업들도 반도체 기업들 다 같이 뜨고 있는데 네네. 다른 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까요?
네, 일단은 마이크론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친숙한 기업 네.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골드만삭스 반도체 이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마이크론 CEO가 이제 뭐 가이던스 그러니까 실적 예상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올릴 이유가 없다라고 멘트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이던스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네. 어쨌든 올해도 뭐 좀 심심한 상황일 것 같다 실적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엔비디아가 이렇게 가이던스를 높였을 때에는 네. 엔비디아의 그 DGX H100, H800이게 H800이죠. 그 아무튼 인공지능 반도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산해 낼 테니 가이던스를 올린 거예요. 근데 그 인공지능 반도체가 서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D램도 필요하고 뭐 HBM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 메모리 기업에도 주가가 올라갈 거란 기대가 있었는데 마이크론은 왜 가이던스를 안 올린 걸까요? 일단은 이제 반도체라는 거는 이제 서버 쪽이 굉장히 유망하죠. 네네. 이제 그거는 이제 근데 그 서버를 이제 하는 수요하는 업체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서버 반도체가 필요한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예산을 짜겠죠. 네. 전체 그거를 이제 캐펙스 이제 투자 계획을 짤 텐데 네. 그 중에서 뭐 일부는 AI를 할 테고 뭐 일부는 또 서버용 반도체를 하겠죠. 그런데 전체 캐펙스가 그렇게 증가되지가 않았던 부분들이 일단 있고요. 오히려 좀 감소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그런데 AI 관련돼서는 많이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AI 반도체가 예를 들면 엔비디아를 예를 들면은 엔비디아 생산하는 반도체 중에서 AI가 차지하는 비중이 1.5% 정도밖에 안 돼요. 네네. 그렇다는 얘기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라든가 CPU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엔비디아야 AI 반도체를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이게 매출 가이던스가 확 높아지는데 네네. 거기에 들어가는 다른 메모리는 그렇게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가 없으니 네네. 아하, 알겠습니다. 수량이 늘어나지는 네네. 않는 거죠. 수량이 늘어나지 않는. 예, 실제로 이제 엔비디아 이제 DGX 모델 같은 경우 보면은 GPU가 이제 8개 들어가는데 들어가죠. 거기 이제 CPU는 하나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GPU는 많이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가격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게 맞는데 나머지 것들은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닌 거를 좀 여실히 좀 보여줬다.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같이 반도체라고 다 같이 올라타면 안 되겠네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옥석을 좀 가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테슬라 이야기도 준비해 주셨네요. 네, 요즘에 테슬라 좀 얘기가 또 조금씩 나오고 있고 주가도 좀 야금야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네네. 상황인데요. 최근에 그 이제 중국 상하이시 당석이랑 이제 그 회동을 좀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이죠. 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물론 이제 그 어떻게 할 거다라고 이제 밝힌 건 아니고요. 이제 추정치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제 몇 가지 좀 알아보면은 이제 기가 상하이 생산 역량을 좀 더 확대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온 후에 이게 결정됐기 때문에 네. 이거 좀 더 확대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상하이에 있는 공장에서 더 많이 생산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상하이 당석이 만날 겁니다. 뉴스가 나오니까 뭔가 있겠다.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최근에 또 CATL 회장하고 네. 또 이제 회동을 또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그런 부분들 더 이제 상하이 공장 확충 부분들이 더 이제 좀 가셔야되는 게 아니냐라는 네. 기대감을 좀 가졌게 됐고 그 다음에 뭐 북미 배터리 부분들도 이제 미국에서 배터리 부분들 하는 때 이제 합작 회사를 만드는 게 아니냐 CATL하고 네네. 이런 얘기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나스닥이 어제 빠질 때 저도 약간 테슬라도 못 벗어나겠지. 근데 나스닥 빠진데 결국 테슬라는 올라가서 마감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 이제 앨런 머스크가 이제 상하이 공장 방문 기간 중에 네. 모델 3 신형을 조금 내놓지 않을까라는 현재 그 비공식적인 네. 좀 멘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확실한 내용은 아닌데요. 이제 네. 비공식적인 얘기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잠깐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게 되시면은 네. 이거는 이제 그 모델 3가 사실 나온 지 되게 오래됐단 말이에요. 한 7년 정도 됐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모델 3 이제 그 어떤 일부 유출된 사진이라고 네. 해서 이제 인터넷에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양을 좀 보시게 되시면은 기존 대비해서 좀 더 길고 네. 조금 더 스포티하고 좀 날렵한 모양이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그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신형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 네. 출시하지 않을까라고 추정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7년 만에 나오는 네. 모델이다 보니까 수요가 어.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아요. 테슬라 타고 싶긴 한데 너무 오래 지났어. 신차가 없어. 네네. 신차가 없어서 그럴 바에 다른 전기차 탈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이런 분들을 좀 잡을 수 있겠네. 만약에 신형이 진짜 나온다면. 네, 맞습니다. 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 이제 FSD가 네. 좀 더 발전된 형태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베타 버전이 이제 탑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베타 버전 지금 탑재돼서 40만 명 정도 타고 있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좀 대량 생산해서 이제 네.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기대감도 지금 네네. 뉴스상에서 네네. 나오고 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테슬라 안 그래도 올라가라 네. 이런 목소리가 여기서도 들립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드는 그 목소리가 지금도 들리는데 저도 한 마음이죠. 자, 그럼 다음으로 저도 안 그래도 이게 좀 궁금했는데 최근에 인텔이 좋아요. 네네. 뭐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일단은 어제 그 반도체 지수가 좀 큰 폭의 하락을 네. 하는 와중에 인텔만 올랐어요. 거꾸로 올라갔습니다. 4.83%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제 CFO 진스너가 이제 발언을 좀 했는데요. 멘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매출이 이제 가이던스는 이제 대부분 가이던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실적을 내겠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네. 대부분 이제 밴드 형식을 냅니다. 네. 뭐 얼마에서 얼마까지 낼 그쵸. 것 같다. 근데 네. 이제 그 CFO가 얘기하기로는 이제 가이던스 상단에 위치하지 않을까라는 멘트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좀 큰 폭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네.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요. 일단은 가이던스가 이제 115억 달러에서 125억 달러 정도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단이라는 건 이제 125억 달러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근데 이게 기존 실적 예상치가 네. 150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로 떨어졌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가이던스 상단이라 할지라도 음. 실적이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PC 수요가 일부 개선돼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추정은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게 이제 엔비디아처럼 굉장히 좀 더 그 기존과 다른 또 매출이 뭐 새로운 매출이 등장해가지고 네. 엄청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충분히 내려간 상황에서 거기서 일부 살짝 올라갔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인텔은 사실 반도체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파운드리도 있으니까 그쪽은 어땠어요, 그러면?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그 젠슨 황이 네. 그 엔비디아 CEO가 이제 멘트를 좀 했었었는데 뭐라고 멘트를 했었냐면은 자기가 이제 그 테스트 칩을 받아봤대요. 그러니까 인텔로부터.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대량 생산을 맡기기 전에 네. 얘네 실력이 뭔지 모르니까 그럼요. 뭐 미리 좀 테스트를 해보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받아봤는데 뭐 나쁘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좀 했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이 더 생길 수도 있었던 상황이긴 한데요. 네. 잠깐 그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게 되시면은요. 그 인텔 같은 경우에는 매출 구성을 보시게 되시면은 밑에 연한 회색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이제 뭐 데스크탑이라든가 이제 뭐 노트북이랑 이런 수요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한 회색 그 두 번째 있는 진한 회색인 네. 데이터 센터나 AI 쪽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파운드리는 사실 눈에 띄지도 않을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는 거죠. 파운드리가 뭐예요? 무슨 색이에요? 가장 적은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맨 위에 있는 예, 그 예. 가장 진한 주황색이네요. IFC라고 써 있는 네네, 인텔 맞습니다. 파운드리 서비스 저거예요? 네네. 예, 아예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 PC 수요랑 데이터 센터가 거의 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파운드리가 새로 생길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요. 요거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 최근에 그 수율이 이제 테스트를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율이라는 거는 이제 그 얼마나 이제 불량률이 나오느냐 뭐 이런 네, 건데요. 네. 이제 수율이 좋은 게 좋은 거죠. 그쵸. 높은 게 좋은 건데 수율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퀄컴도 이제 계약을 좀 미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따라서 젠슨 황의 발언을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그렇겠네.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 된다고요? 예, 의미 있는 발언을 생각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요.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다. 그냥 립 서비스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아요. 예. 실제로는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 보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파운드리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네. 이스라엘 기업 중에 하나 이제 타워라는 이제 그 기업을 좀 인수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이제 인수한다고 이제 발표가 나왔었죠. 음. 근데 이건 이제 인수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중국의 승인이 좀 필요한데 네. 중국 승인이 올해 상반기에 나오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아직까지 강간무소식입니다. 아, 네. 근데 이게 결국 이제 승인이 돼야지 이제 파운드리 부분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이 부분들도 만약에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사이가 계속 안 좋으면 또 안 될 수도 있는 그쵸.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리는 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1, 2년 내에 될 문제는 아니고요. 굉장히 좀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네, 네. 긴 시간이 걸려도 안 될 수도 있는 문제다. 어, 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는 올랐네요. 그러니까 근데 다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주가라는 거는 이제 그 적정 주가를 자꾸 찾으려고 하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그 가이던스에 맞춰서 이제 주가가 이제 이루어진 건데 상단이라고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주가가 올라간 건데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뭐 파운드리라든가 혹은 구조적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아쉬운 게 많습니다 지금은. 그럼 아까 그 보여주셨던 게 제일 컸던 게 PC 쪽이었었고 두 번째가 네. 데이터 센터라고 했었는데 네네. 데이터 센터 상황은 어때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게 되시면은 네. 왼쪽 부분들이 2021년도 인텔 시장 점유율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0.71 정도 되고 있고 네. 오른쪽 부분이 2022년 시장 점유율인데 한 10% 정도 줄었고 그 부분을 그대로 AMD가 가져가는 모습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들은 이제 이제 사파이어 레피즈라 그래서 네. 이제 서버 CPU 모델이 나온다 하다가 계속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수주하는 기업들이 결국에는 AMD랑 계약을 해버리다 보니까 이게 시장 점유율이 이제 좀 좁혀지게 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사파이어 레피즈가 약간 전설의 용 같은 거잖아요. 네. 나온다 하고 결국은 안 나오게 되는. 네, 거의 2년 정도 미뤄진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이게 국내 투자자들한테는 좀 많이 좀 기억에 남는 게 맞아요. 결국에는 이게 DDR5. DDR5 탑재할 수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많이 기억에 남는데 문제는 이미 계약을 해버린 거죠. 기업들이. AMD랑. 네, 그러다 보니까 사파이어 레피즈가 나왔지만 네. 이게 주가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랬구나. 네, 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그래나이트 레피즈라 그래서 이제 사파이어 레피즈 개량형이 이제 나올 거다라고 인텔에서 이제 멘트를 해줬는데요. 네네. 이 부분도 네. 일단은 그 미리 얘기한 거는 저번처럼 AMD한테 안 뺏기기 위해서 네. 미리 선전포고한 개념에 가까운데요. 네. 이게 실제로 그 계약으로 이루어질지는 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얘네가 맞춘 날짜에 나올지도 좀 미지수인 상황이다. 그쵸. 그러니까 사파이어 레피즈도 전설의 용이었잖아. 네네. 뭐라고요 이름이? 그레나이트 레피즈는 어떻게 네. 믿어?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네. 계약을 할 때 1년 정도 먼저 계약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생산을 좀 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리 어느 정도 수요를 이제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 이렇게 좀 인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좀 방편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시에라 포레스트라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출시할 거라 예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뭐냐면 기존의 이제 서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굉장히 그 전력 효율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다는 그럼요. 얘기죠. 엄청 쓰죠. 근데 이거는 좀 전력 효율을 좀 강화한 모델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쪽으로 갈지 네. 아니면 기존 모델로 갈지는 잘 몰라요. 요거는 이제 시장이 어떤 걸 선택할지는 좀 가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물론 이제 그 성능도 이제 기존보다 업그레이드해서 나오겠지만 네. 이제 성능보다는 전력 효율에 좀 더 포커스를 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기존 기업들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건지 요건들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일 큰 거. PC는 사실 얼마 전에 휴레패커드 실적에서도 봤지만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PC 네네. 부분은 어떨까요? PC 부분들 일단은 예상보다는 그래도 네.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PC 자체가 그 고성장하는 부분들은 또 아닙니다. 아니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해묵은 부분들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여전히 또 AMD랑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탁월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또 그런 것도 또 좀 아쉬운 좀 상황이다. 그쵸.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 인텔 같은 경우에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어요. 네네. 예를 들면 이제 그 저전력 네. 반도체라든가 그리고 뭐 이제 AI에 연계된다든가 그리고 파운드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아직도 넘어야 될 변수가 굉장히 많고 또 M&A도 현재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할인이 좀 필요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아직도
50% 정도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AI 이번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온갖 반도체 기업들이 급등을 할 때 막 모노리식 파워 서비스인가요? 아무튼 시스템, 파워 시스템즈 막 이런 거랑 또 뭔가요? 막 이름 되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인텔이 뒤늦게 따라 올라가길래 저는 뭔가 달라진 줄 알았는데 네. 물론 주가는 좀 올랐지만 반등했지만 실제로는 아직 풀어야 될 숙제가 훨씬 더 많은 상태네요.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현금을 더 쏟아부어야 될지 현재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시도는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인텔 반등했다고 따라 탔다가는 조금 오랜 시간 좀 고생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참 다양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신성민 선임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